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철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4단 7정 논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본연성과 기리성으로 구분하지요. 그건 인간에게 두 개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하늘의 이치로서의 형이상학적 본성이 본연성이라면 그 본연성이 물질적인 측면의 재료인 기질과 만나서 현실 속에 나타난 것, 그걸 기질이성이라고 하지요. 태계이왕과 율곡이인은 모두 본연성과 기질성을 인간의 본성의 두 가지 모습으로 인정을 하지만 이왕은 본연성을 더 강조하고 이인은 기질성을 더 강조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언급 없이 성이라는 말을 쓴다고 할 때에는 이왕은 본연성을 전제하고 논하고 있는 것이고 이인은 기질성을 전제하고 논하고 있는 것이죠. 이왕은 불상잡에 중점을 두어 순선한 리를 인간의 본성으로 보았지만 이는 불상리에 중점을 두어 현실적인 입장을 가지고 기질을 떠난 본성이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질성을 본성이라고 보아 이만 있으면 이치일 뿐 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가 기 또는 사람을 표현할 때 기질 속에 들어와서 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결국 기질이 리를 겸했을 때가 본성이라는 겁니다. 본일성은 기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이만을 조명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기질성만이 존재한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질성 속에 리에 해당하는 이 명칭, 이 리 부분을 가리키는 명칭이 그냥 본연지성일 뿐이라는 것이죠. 본연지성은 기질성 중 이만을 띄어 부르는 관념적인 명칭이라는 것이죠. 주자는 4단은 본연지성과 7정은 기질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 이왕과 이 모두 이 입장을 수용합니다. 그러니 두 분 다 정의 관계는 성의 관계와 같다라고 보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정을 분별하여 보고자 한다면 성도 분별하여 보려고 할 것이고 정을 포함의 관계로 본다면 성도 포함의 관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을 분별하여 보신 분이 태계이왕이시지요. 그러니 정을 분별하여 본 분이 태계이왕이시지요. 그럼 정의 4단과 7정의 분별이 있는 것은 성의 본연성과 기성의 분별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겠지. 그럼 정을 포함의 관계로 봤던 분이 율곡이이시죠. 그럼 이는 정은 뭐밖에 없죠? 7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7정 중 선한 측면을 부르는 명칭이 4단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은 뭐밖에 없죠? 기질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질성이 현실적인 성인이 이와 기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이 중에 이 부분만 띄어서 부르는 명칭이 본연지성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성리학에서는 바라기 이전의 마음을 뭐라고 하지요? 태어날 때 갖는 마음 성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바랬을 때, 드러났을 때 그 바란 마음이 정이라고 하지요. 이걸 성, 발, 위, 정. 성이 발하여 정이 되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왕은 분별을 강조하는 분이니 투 트랙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4단은 순선무악한 감정으로 본연지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건 어떤 형태로? 이 발이 기수지. 이가 바라면 기가 그것을 따라오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고 7정은 가성각한 감정으로 기릴성이 나타난 것이므로 기발이 이승지. 기가 바라면 이가 올라타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4단은 사더 기억나십니까? 인의의 지. 그리고 성리학에서는 이걸 리라고 하지. 그래서 이 리는 성이기 때문에 그건 본연지성이지요. 그럼 본연지성이 바란 것이고 그러니까 4단은 본연성이 정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7정은 외물이 바깥에 있는 사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어떤 환경, 사물을 만났을 때 사람의 보통 성에 쓰는 형기라고 하는데 보통 육체나 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외물 밖에 있는 사물이나 현상을 사람의 형기, 육체가 접촉함으로써
드러나는 것, 발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은 두 가지 루트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은 기리성 뿐이니 성이 발하여 정이 된다는 것은 기발이 이승지 한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은 기리성 뿐이고 정은 칠정 뿐인데 기리성은 2 플러스 기로 되어 있는데 이때 관념적으로 이 부분을 부르는 말이 본연성이고 칠정은 드러나는 감정인데 선악미정 아직은 선과 악이 정해지지 않은 것 다른 말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 있는 사람의 감정이죠. 이때 선한 부분만 떼어내서 그 순선한 것에 붙인 이름이 사단이란 이름일 뿐이다 라는 것이 이의 주장입니다. 이는 감정은 모두 칠정일 뿐이므로 바라는 근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란 결과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뿐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는 모든 것은 기가 바라요. 여러분들이 기라는 걸 이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기가 바란다라고 하면 기라는 게 어떤 기질, 육체 요소니까 육체가 인식하고 그걸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생기는 감정인데 사단은 발하여 선으로 흐르는 감정, 즉 도덕 감정이고 칠정은 발하여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감정, 일반 감정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그에게는 육체가 시각적으로 인지한다. 그러니까 육체는 이에요, 기예요, 기죠. 이걸 기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달려가서 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측은지심에 의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 경우는 기가 발하여 측은지심이 생겨서 달려가서 사람을 구한 것이므로 선이 되지만 배가 고파요. 그럼 배가 고프다. 뭐가 인지하지요? 육체가 감각적으로 인지하죠. 이런 게 이제 기발이라는 뜻인 건데요. 그래서 밥을 먹게 되는데 이것은 칠정 중에 욕이라고 하는 감정이 발동해서 선악이 미정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당한 밥을 먹게 되면 그것이 선인 것이고 과식이나 지나치게 소식을 하게 되면 몸의 해로움으로 악이 된다는 입장인 것이지요. 반대로 이왕은 사단은 이발이 기수지라고 했으니 리, 우리 뭐라고도 하죠? 본연지성, 본성인데요. 얘가 스스로 발하여 기가 따라온다는 얘기죠. 이건 외부 사물을 보거나 어떤 자극을 받지 않더라도 인과 같은 덕, 인간의 선한 본성에서 측은지심이 바로 생겨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본연지성이 곧 리요 사덕이니 본성인 리가 예를 든다면 인이라는 덕이 스스로 움직여서 측은지심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측은지심이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럼 현상이나 사물을 만나 감흥하여 나타나는 것이 정이라고 했으니 현상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 발할 수 있다는 이건 논리상 제 생각입니다.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무 자극도 없는데 즉 내 몸이 느끼지 않았는데 스스로 도덕적 감정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기대승과 이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대승과의 8년간의 사단 칠정 논쟁을 통해 논리적으로는 이왕이 기대승에게 승복을 합니다. 결국 이왕은 기대승이 맞다는 걸 인정을 하죠. 그러나 이왕은 이런 논리를 떠나서 그래도 인간에게는 밝게 빛나는 착한 본성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 수 있다라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다니실 때 교육 과정에서는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되는 것 같으니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 철학의 한계와 이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성리학은 주자의 말에 반기 들면 안 됩니다. 그럼 이가 정은 오직 기발 이승임을 주장했지요. 뭘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발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때 주작의 명제인 성발위정이 문제가 됩니다. 성이 발하여 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작에서는 본성 또는
그걸 우리가 리 또는 사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성 또는 리, 이 사덕이 성발 위정이라고 한다면 결국 성이 리니까 리가 발하다라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되버리지. 근데 이는 온리 기발이라고 했으니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이는 이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발의 의미를 이 발의 개념을 발현의 의미로 해석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도 이의 발현이라는 표현은 사용을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발현이라는 말의 뜻은 나타나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가 부정한 것은 이의 발, 이가 스스로 움직인다를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가 이의 발이라는 개념은 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수험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서 이런 자리까지 날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중요한 테마들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정은 4단과 7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이황은 문제가 안 되실 것 같네요. 4단과 7정이 구분되죠. 정은 정이지만 다른 정입니다. 근데 만약 이라면요, 이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개념적으로는 당연히 구분이 되죠. 가장 쉽게 이해하실 때는 일단 이황과 이는 4단도 7정도 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런데 4단과 7정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서로 다른 답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개념적으로는 구분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관계를 묻는 것이죠. 그러니 이도 4단과 7정을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분은 되지만 7정이 4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관계는 포함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체와 부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숫자라는 개념과 홀수라는 개념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숫자와 홀수는 개념상은 분명히 다르지만 홀수는 숫자에 포함이 되지.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 10개의 숫자가 있다고 했을 때 13579는 홀수지. 그렇기 때문에 이 홀수는 10개의 숫자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다른 개념이지만 분명한 건 관계는 7정의 4단을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황과 이는 4단과 7정으로 정을 설명하는데요. 7정을 보는 관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7정을 보는 관점은 중용이라는 저서에 나타나는 설명과도 거의 비슷한데요. 중용에서 그냥 성과 정의 관점으로 나누기보다는 정으로만 주로 설명을 하는데요. 성은 말씀한번 드렸죠. 발하기 이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발심이라고 하죠. 그러니 드러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럼 아직 발하지 않았으니,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았겠네요. 그래서 그걸 보통 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이 발하여 정이 되는데 발하였을 때는 절도에 맞아야 하는 것이죠. 절도에 맞는다는 것은 책 제목처럼 중용이라고 하는데요. 서양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과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 과거나 모자르지도 않고 딱 맞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중용이라는 책에서는 화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중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 과하지도 모자르지도 않은 것, 과불급이 없는 상태, 그게 절도에 맞는 거고 선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성은 정, 감정으로 드러나는데요. 그럼 지금 기뻐하는 것이 맞을까요? 슬퍼하는 게 맞을까요? 슬퍼하는 게 맞다면 그럼 얼마나 슬퍼해야 될까요? 이때 과하지도 모자리도 않은 것을 우리는 중용 또는 중화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말로 우리가 단어 한번 찾아본다면 이런 말이 기억나십니까? 절도에 맞게 되는 것이다. 절도에 맞게 된다. 절자가 마디절자고요. 법자가 법도 도자인데요. 자, 절자, 마디절자 어디에서 온 말이죠? 대나무 마디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나무 마디를 딱 잘라보시면 우리가 쓰는 예절 그럴 때 쓰는 절자이기도 한데요. 대나무 마디 안에 딱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보다 과하면 못 들어가고 짧은 비는 공간이 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예절을 그럴 때 쓰는 그 절자이기도 하니까 예절에 딱 맞아야 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은 있는 거지요. 그게 규범인 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왕은 그럼 사단은 순선무악한 네가 바라여 나타나는 순선무악한 정인이 악하게는 안 나타나겠지요? 그건 아닙니다. 사단은 네가 주동적 역할에서 나타나지만 이발이 기수지. 그러니까 이가 바라면 기가 따라오는 형태로 나타나지. 그러니 기도 있어야 나타납니다.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이기 때문에 이 기가 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도 기의 영향을 받고 칠정도 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주로 이의 영향을 받고 칠정은 주로 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은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그것을 따르니 뭐라고 하셨죠? 이발이 기수지라고 하죠. 본래 순선하고 악이 없지만 이가 바란 것이 완수되지 못하고 기에 가려지면 불선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단은 순선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드러날 때 인욕이나 사욕으로 인해서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다면 악, 즉 불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리, 즉 사덕이 발하여 나타난 도덕감정이므로 순선무악하지만 이가 바란 것이 완수되지 못하고 기에 가려지면 불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사단과 칠정 사실은 마찬가지로 사단도 칠정과 마찬가지로 기발만이 인정되니까 육체가 움직여 어떤 육체의 감각으로 인해서 움직여서 생기는 감정이죠. 단지 사단은 그 감정이 생긴 후 니의 통제를 확실히 받음으로 선한 도덕적 감정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사단과 칠정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 한번 다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약용의 철학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